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노동정의 조정 파트를 볼 차례입니다. 686쪽의 조정 파트를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은 교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했고요. 교섭의 당사자, 이걸 봤고.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담당을 해봤죠. 자, 담당자는 29조 1항에 나옵니다. 2항에 나오고. 그래서 교섭을 하고 단위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사람, 대표자였죠. 자, 대표자가 노조와 조합원을 위해서 교섭을 하고 단위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근데 이제 대표자가 이 담당자의 권한을 위임해 줄 때가 있습니다. 수임자가 하는 거죠. 자, 그때 위임해 줄 때는 이게 뭘 정해주는가 하면 교섭사항과 어떤 권한 범위, 교섭사항과 권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임할 때는 요거하고 이제 상대방이 성명하고 요것들을 상대방한테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단체 경우에는 대표자하고 단체하고 대표자 성명 이것들을 통보해 주도록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아무리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수임자의 권한과 위임자의 권한은 경합해서 중복적으로 남아있다. 이게 판례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자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제한하는 조항들이 있더라고 했어요. 총회에서 총회 인준조항 같은 게 있는 거죠. 자, 이런 총회 인준조항이 한 29조항을 위반해서 이게 위법한 사항이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만약에 이 대표자의 단임 체결 권한을 전면적이고 혹은 포괄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이때는 위법한 사항이 되는 거지만 만약에 이 내용들이 절차적인 제한에 불과하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적법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침해해서 대표자가 단임을 제외하게 되면 이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말씀드렸어요. 위반하게 되면 이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담당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대상입니다. 단체 교섭의 대상, 사항. 자, 이것들은 헌법 33조, 그 다음에 노동조합법 29조 1항에 비춰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죠. 두 가지로 보게 되면, 집단적인 노사관계 운영사항,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자,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집단적인 노사관계 운영사항들. 자, 이게 노사관계 운영이죠. 자, 요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것. 이게 교섭의 사항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상사항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권리 분쟁 같은 것들은 교섭사항이 안 된다 말씀드렸고요. 이익 분쟁이 교섭사항인 것이지 어떤 발생한 권리에 대한 해석, 적용, 이행 것들은 교섭사항이 안 되는 것으로 우리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영권이었죠. 경영권. 자,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 경영권은 어떤 사업을 할지 말지를 선택하시는 권리, 어떤 사업을 변경할 권리, 어떤 사업을 처분할 권리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사항이다라고 해서 경영권사항 원칙적으로 교섭사항이 안 되는 것으로 우리 판례가 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섭에 대한 의무를 봤죠. 의무. 자, 주의해야 될 게 교섭에 대한 의무는 사용자나 노동조합에 다 가진 의무입니다. 이게 노조는 안 가지고 있던 게 아니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혹은 사용자 단체 둘 다에게 성실히 교섭하고 협상을 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해서 안 되고 교섭을 해태해서도 안 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단지 여기서 의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노측은 그렇지만 사측에서 이걸 위반하게 되면 이게 분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습니다. 자, 둘 다가 가진 의무예요. 하지만 사측 위반 시에는 분호가 돼서 여기에 대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분호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핵심이 정당한 이유죠. 자,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교섭을 거부했다. 교섭을 해태했다. 자, 이런 경우에 이게 분호가 되는 구조입니다. 혹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협 체결을 거부했다. 이런 케이스. 자, 그러면 우리 판례 입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더라도 성실했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 객관적으로는 불성실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분호가 된다고 하는 거. 주관적인 믿음과는 별개로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걸 가지고 우리 판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섭 거부의 그런 행위가 분호가 되는데 교섭 거부의 분호가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 판례에서는 이제 법원에 의한 가처분 결정 이게 있은 다음에도 교섭을 구하게 되면 이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판례 입장이 돼 있었죠. 자,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체 협약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자, 단체 협약을 주게 되면 자, 단협은 첫 번째로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자, 단체 협약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노사가 합의돼야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단협 의사를 가지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설사 이게 노사협의회 합의서라고 하더라도 단협의 의사를 가지고 합의했으면 이게 단협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잘 나옵니다. 2차에서도 잘 나온 파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면도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서면 작성을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표지어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뭐 합의석은, 임금 합의석은 중요하지 않고, 서면 작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립하게 되면은, 요게 15일 이내에 행정안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뭐 신고 안 하더라도, 요게 뭐 성립이 안 된 건 아니에요. 단지 신고 안 하게 되면 과태료 조항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행정안청이 보고 난 다음에, 이 단체 협약이 이제 노동관계 법령 위반했다. 노동법 위반하게 되면은, 이제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걸 시정하세요.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게 성립되게 되면은, 효력이 있겠죠. 효력. 자, 효력 컨트롤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규범적인 효력. 자, 규범적인 효력은 이게 개별적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인 거죠. 이게 33조 1항과 2항 문제입니다. 자, 근로조건을 정했는데 이 근로조건, 단협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위반하는 이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고, 자, 무효가 된 부분은 단협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된다. 이제 보충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조건이 이런 효력인데 누구한테 이제 이 구성력이 미치는 거냐? 조합원이죠. 자, 어떤 조합원이요? 재직하고 있는. 그러니까 단협 체결 이후에 종사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단협 체결 이후에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도 확장되는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단체 협약에 대해서는 요게 이제 힘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한계가 있겠죠, 이거죠.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한계가 없는 거냐? 한계가 있다. 두 가지 한계. 첫 번째로, 바깥으로부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강행법규를 위반했다? 그러면 효력이 없어요. 자, 두 번째로 민법 103조 위반이다. 이때도 이제 안 되는 거죠. 반사질서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경우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이제 유족에 대한 특별 채용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구직의 공동성을 너무 현저하게 침해했다. 혹은 채용의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제약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103조가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족에 대한 특별 채용 조항에 대해서 무조건 무효라고 보진 않겠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에 돼 있었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단체 협약에 대해서는 유리 원칙이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어요. 자, 이게 확실치는 않습니다. 현재 판례상으로는. 단지, 무단결근에 대해서 단협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바꿔가지고 단협상으로 징계에 관한 것, 이것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판례가 있다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지문상으로는 단협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개정해서 징계한 것, 이것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유리 원칙에 대해서는 2차 문제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체 협약은 근로조건을 올리는 게 목적인데 과연 분리 변경이 가능한 거죠. 단협을 통해서 불이익한 변경이 가능한 거냐. 우리 판례 입장은 원칙은 가능하다. 예요. 이게 협약 자체 원칙. 자, 협약 자체 원칙상 단협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게 너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가 되어 있어요. 합리성이 없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게 노조의 목적을 벗어났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 단체 대학의 변경을 이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판례도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 효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은 필요 없어요. 그냥 노동자 단체 협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지 이미 개인 근로자에게 기소권이 넘어갔어요. 개인에게 기소권이 넘어가 있는 이 권리에 대해서는 단협만으로서는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이때는 개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개인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지만 이걸 포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협만으로서는 나에게 넘어와 있는 권리를 포기는 못하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장 근로에 대한 합의도 단협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요거는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하지 않았다. 그 범위 안에서만 단협을 통한 연장 근로 합의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범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 특이한 쟁점적인 몇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고용안정협약. 자, 고용안정협약은 교용권을 제약하는 그런 단체 협약이에요. 정리화하지 않겠다, 혹은 정리화할 때 노조랑 합의하자 이런 협약인데 이 협약은 효력이 있다. 이게 판례입장이었어요. 자, 어떤 효력이에요? 규범적인 효력이 있다. 이게 판례입장입니다. 자, 고용안정협약은 단순한 채무적 효력이 아니고 규범적인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이걸 위반한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자, 나의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노조와 합의하지 않고 정리해고했다, 혹은 정리해고했다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겠죠. 단지 예외적으로 이게 사정이 바뀌었다. 단협을 체결할 당시 사정하고 정리해고를 할 그 당시 사정이 현저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현저한 사정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제 정리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판례 입장이었죠.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걸 위반한 정리해고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저희들이 인사동의 조항이 있었죠. 징계할 때 요거는 주로 이제 정리해고할 때 문제고, 요것들은 주로 징계할 때. 자, 노조랑 동의하자 이 조항이 있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판례 입장은 규범적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사동의 조항도 규범적 부분인 거죠. 따라서 위반 시에는 똑같이 무효가 됩니다.
만약에 동의하지 않고 징계를 하게 되면 그 징계는 무효가 되는 구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노조가 동의권을 포기하거나 혹은 노조가 동의권을 남용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징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 판례입장에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채무적분을 맞죠. 자, 채무부적분은 서로 간에 뭐 이걸 계약을 시키는 겁니다. 노조와 사용자가 시키는 내용들이죠. 이제 대표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향물을 좀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노조가 이걸 이제 어긴 게 아니고 조합원이 어겼다고 하더라도 노조가 통제를 안 한 바람에 어겼다. 이때는 노조의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채무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화의무예요. 자, 단협 유기간 중에는 이걸 변경, 개폐할 목적으로 쟁행이 돼서 안 되는 의무, 요 의무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게 평화의무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평화의무에도 영향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여기에 어긋나게 쟁행을 하지 않도록 노조가 영향을 미쳐야 되는 의무,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영향 통제를 안 해가지고 조합원 일부가 파업을 하게 되면 노조가 평화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평화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쟁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합니다. 이게 정당하지 않다. 여기에 판례입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이 평화조항은 다릅니다. 이게 평화조항은 쟁행행위에 대한 절차 조항이에요. 절차 조항.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에 알려주고 파업을 어떻게 하자 이런 절차 문제이기 때문에 요걸 위반했다고 해서 쟁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평화 의무로 위반한 쟁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본적분이나 채무적분이나 다 위반 시에 벌칙이 있는 파트가 나옵니다. 다 있지는 않고요. 일부 조항이에요. 일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반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 뭐 이제 징계나 해고에 대한 문제, 뭐 임금에 대한 문제, 뭐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 안전과 재해에 대한 문제, 이제 편의 제공에 대한 문제, 쟁의행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위반하게 되면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체배학 효력이 이제 확장되는 케이스가 있었죠. 해석 확장해 맞는데 이제 확장되는 케이스. 자, 원래는 조합원에게 단협이 미치는 건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단협을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구속력 이런 표현 쓰게 됩니다.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사업장 단위, 한 가지가 또 지역 단위. 자, 차이점을 중요하겠죠. 사업장 단위에서는 단수 이상, 지역 단위는 3분의 2 이상. 그리고 사업장 단위에서는 단수에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지역 단위에서는 행정관청이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3분의 2가 이제 하나의 단체배학을 지원받게 되면은 행정관청이 직권을 할 수 있고, 혹은 쌍방이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방이 신청을 해가지고, 자,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습니다. 노동위원회 의결을 받게 되면 행정관청이 결정을 해요. 지역적 구속력 확장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 구속력은 그러니까 절차가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자동 적용이 아니고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행정관청이 결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이 동종의 문제예요. 동종. 자, 동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직종의 동일성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판례 입장은 단협 적용이 예상되는 자. 이게 동종입니다. 단협 적용이 예상되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근로자에게 단협이 적용되면은 모든 근로자가 단협이 이게 동종이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단체배학이 뭐 상급 이하만 적용된다 그러면 상급 이하만 이게 되는 구조, 동종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2차형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단협 적용이 예상되는 자.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단체배학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석을 했죠. 네 번째 해석의 문제. 자, 해석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절차에 대한 문제. 자, 해석에 대한 이견이 생긴 겁니다. 그때는 쌍방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자, 일방을 할 수가 없고요. 단협으로 정해놨으면 일방이 할 수도 있어요. 단협으로 정해서 일방이 신청합니다. 노동위원회 가서. 자, 우리가 이게 이견이 생겼으니까 이 단협을 해석해 주세요.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노동위원회가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시한 견해는 중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해석에 대한 문제는 단협은 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불리한 변형 해석을 금지합니다. 불리한 변형 해석을 금지한다. 이게 목적에 맞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 처분문서 해석 원리를 약간 이제 뛰어넘어서 이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하게 한 거니까, 개선하게 한 거니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지 마세요. 이 금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쟁의 중에 신분보장정이 있습니다. 쟁의 기간 중에는 절대로 징계할 수 없다. 이것들은 어떤 사유라도 징계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게 판례 입장이었죠. 뭐 개인 일탈의 경우는 뭐 징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로 한다면 단협을 정해야 하는 거죠. 단협으로 따라 안 정했으면은 어떤 이유로도 쟁의기간 중에 징계하는 것은 안 된다. 그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체배학이 끝났죠. 종료가 됐습니다. 자, 종료가 되게 되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첫 번째가 기간 문제.
단협의 최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고요. 자, 3년을 초과하게 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3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단체협약을. 자, 그리고 이제 단체협약이 끝나게 되면 연장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법정 연장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자동 연장 협정이 있습니다. 자동 연장 협정. 자, 법정 연장은 이제 단협을 체결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했는데 단협 끝날 때까지 단협이 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때는 3개월까지는 효력을 연장해 주겠다. 이게 법정 연장이고요. 자동 연장 협정은 그냥 협정 체결한 거죠. 이전 단체 협약이 끝났더라도 이전 단체 협약에서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이전 단체 협약 효력을 쭉 연장해 주자. 이런 협정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3개월이 아니고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연장해 주는 겁니다. 그때 6개월 전에 해지 통과함으로써 이 단협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요건 당연 규정이에요. 우리는 해지 못한다. 그런 단체 협약은 무효가 됩니다. 6개월 전에 해지 통과해서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협이 끝났어요. 자, 끝나게 되면은 채무적 부분은 실효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물론 이제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해서는 사용대차 법리를 끌어들이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실효되는 거죠. 하지만 규범적 부분도 단협으로서는 끝난 거죠. 끝났지만 이게 근로계약 내용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단체 계약, 새로운 실급식, 새로운 근로계약 이게 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단협의 내용은 이미 끝났지만 근로계약 내용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거. 이게 해고의 실체에 대한 문제건 이게 절차에 대한 문제건 다 근로계약 내용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동의 안 받고 만약에 해고했다. 그럼 해고는 무효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학습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